그럼 저희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음성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기 레인보우 로봇 네, 레인보우 30%. 로보틱스. 네, 36만 원. 네, 36만 원의 비중은요? 30% 맞으실까요? 네. 네, 비중 30% 갖고 계신데 오늘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기 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대주주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높은 가격에서. 네. 그래서 불안해서 내가 산 가격까지 올 수 있나 그거 좀 아.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궁금하신 부분 또 파트너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요.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아이고,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에 다시 또 시동을 걸 때 샀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금 내려오는 예,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거 눌림목이다. 좀 가격 조정 짧게 나오나 보다 하면서 이제 턱커덕 샀는데 그게 또 밀려버리고. 그런데요. 지금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이게 대표이사가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뭔가 체크를 하신다라는 거. 저는 그거를 일단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필요하면 팔 수도 있죠. 대량으로 매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사실은 레인보우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한 2, 3주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당하기 쉬운 그런 위치들이 뭐냐면 이럴 때 많이들 당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요렇게 뭔가 바닥권을 모아놓고 급등을 하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잘 들으셔요. 그런데 이러한 구간에 오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좀 더 내려오면 사야지 그러는데 안 내려와 오히려. 그러고서는 요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거래가 실려주면서 또 한 번 올라가요. 그럼 이거 지난번처럼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 줬다가 팡 떴으니까 이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잘 21선까지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근데 왜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닥에서 이제 막 급등을 보여주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엄청난 막 그 기대감들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 이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보면은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도 별로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반등 주면 두들겨 맞고 계속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두들겨 맞아요. 예. 그런데 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두들겨 맞아요? 이렇게 상승할 때 이 거래량들을 보시면 뭔가 힘들이 있게 그래도 들어왔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 2월 말부터 3월 달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별로 안 들어오고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격 조정을 보이고 그렇죠? 급격하게 급등을 보여줬으니까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그렇다고 더 급격하게 여기 무너졌을 때처럼 장대 음봉이 나오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휴지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36만 원까지 바로 올라가면 좋겠죠. 그렇죠? 이 종목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막 30만 원도 깨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불안하셔. 야, 이것도 몇 년, 그럼요. 1, 2년 동안 이것도 그러네요. 그냥 내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비중이라도 뭐 1, 20%면 몰라도 30%나 담아놨는데 지금 이런 막 초조한 마음이 막 드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밴드에다가도 요 내용은 다시 또 올려놓겠지만은 이 종목은요 이제 좋게 보면 30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29만 원입니다. 29만 원을 최단으로 그게 깨지면 이제 조금 심각해지는 거야. 29만에서 30만 원은 오히려 지지와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35만 원부터 바로 요 음봉의 고점의 자리 37만 원 라인은 이제 저항이면서 매도의 존이 되는 거예요. 가격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29만 원부터 37만 원, 좁게 보면은 30만 원부터 35만 원. 그러면 만약에 하단부에 여기서 내려오는 자리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또 뭐 이러면서 안 좋은 얘기가 오늘 사실 대주주가 뭐 일부 대표이사가 지분을 조금 정리했다고 해도 뭐 별로 그렇게 안 빠져요. 그렇죠? 왜 만약에 고점이었으면은 와장창 크게 밀릴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매도하는 세력들도 약화가 된 거고 매수하는 세력도 약화가 돼 있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가서 놀든 어디 딴 데 가서 놀든 그러니까 최소한도 만약에 35만 원 정도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뭐 33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 오면 한 30% 내지 50% 정도를 매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36, 7만 원 가면은 내가 상가격이니까 또는 조금 더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으면은 거기서 일부 이익 실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이제 30만 원 한 30, 한 1, 2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 다시 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36만 원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 가능하시겠어요?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아우,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어차피 여기서는 더 사실 수 없어. 그렇죠? 이 종목으로 맞아요. 몰빵할 수도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냥 이거 보지 마시고 35만 원에 그냥 딱 걸쳐 놓으세요. 만약에 내가 300주가 있다. 그럼 100주는 그냥 걸어 놓으시고 쳐다보지 마셔. 그리고 저 산보하시고 또 그 뭐죠? 이거 라켓볼 뭐 그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파 골프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운동하시고 그러십시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5만 원 만약에 다시 넘어오거나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십시오.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현재 차트상으로는 가격 조정을 보이는 구간 29만 원의 지지 여부 확인해야 되고 또 좁게는 35만 원, 넓게는 37만 원 매도 구간으로 잡고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이마트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3천 원에 10%입니다. 네, 매수가가 8만 3천 원 맞으실까요? 아니요, 10만 3천 원. 아, 네, 10만 3천 원에 10% 갖고 10%, 계시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마트 오늘 좀 상승하는 흐름인데 그러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마트를 자주 가세요? 아니면은 홈플러스를 자주 가세요? 이마트 자주 그렇죠? 가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또 나름대로 이제 잘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반사 이익도 이마트가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순하게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이마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트레이더스도 그렇고 새로운 거를 진행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네.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다 죽었던 주식이
이렇게 벌떡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8만 원대까지 왔단 말이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요. 지금 이마트에 우리가 얘기하는 PBR은 0.2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이에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2만 원이었던 주식이요. 이렇게까지 그냥 저점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점을 이제 잡아줬어요.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점에서 특히 이렇게 반등을 나와준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요게 이제 바닥권에서 2개월 동안 도지형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지난달에 급등이 한번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거래도 실려주고 이번 달에 이제 3월 말 아직 남았습니다만은 87,9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8만 원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조선 방산 가긴 더 가겠지만 이제 숨고르기를 할 때예요. 네. 그래서 그쪽을 오히려 공략하기보다는 이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7만 5천 원 내외 정도에서 들어오는 자리가 나온다면 비중을 한 5% 정도, 뭐 10%도 좋습니다. 채우셔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파동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한 파동이 사실 또 남았습니다. 최소한도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러 가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우리 내부적인 소비라든가 이런 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 증폭되면서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자영업자 분들도 계시고 많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지금 뭐 고물가라든가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뭐 살 거 2개 살 거 1개만 사고 10개 살 거 2개만 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소비가 뭐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되는 뭔가 어떤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이러한 흐름이 된다라면 주봉상으로 보면요. 언제든지 1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11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10만 3천 원이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7만 5천 원, 6천 원 정도에 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러면 단가도 낮추면서 여기서 한번 다시 또 치고 나갈 때 편안하게 단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마트 같은 경우 현재 이 홈플러스로 인한 또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7만 5천 원 라인에서 비중 늘리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주봉상으로는 10만 원, 11만 원까지도 상단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응 방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파크 시스템스고요. 네, 파크 시스템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만 8천 원이고 50%. 네, 21만 8천 원에 50%. 매수가 대비해서는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1차 목표가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네. 제가 이게 그 반도체 현미경 세계 뭐 1위 기업이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네. 그 항상 그 볼린저 하단 때에 한번 매수를 했었었는데 좀 더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반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또 기본적인 회사의 내용도 알고 계시고 네. 아주 제가 외람 때지만 총명하게 대응을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왠지 더 120선이 깨져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이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항상 시장을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종목만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파크 시스템스의 매출단들을 보면요. 그래도 지금 뭐 작년 2024년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20% 그리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가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영업이익이 무엇보다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84억에서 올해 544억으로 작년에도 39% 증가해 줬는데 올해도 41% 이상 예상이 되고요. 또 내년에 영업이익도 721억으로 32% 이상 증가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알다시피 이제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뭔가 투자도 늘리고 이러한 분위기로 가면 파크 시스템은 더 그만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네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것들이 수혜로 작용이 되면서 2월 초부터 목표가들이 26만 원에서 30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적정 주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평균 증권사의 리포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29만 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볼 게 하나가 있는 게 지금 그 21만 8천 원에 매수하셨을 때가 여기 좀 내려올 때였나요? 여기 어디 자리? 그쵸? 예, 이때죠? 7월 정도. 중순쯤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그 흐름들이 나올 뻔 했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같이 흔들리면서 퉁 하고 내려왔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난 11월 달에 이 저점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를 안 깼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종목도 크게 보면은 지금은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이 지지와 저항 속에서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네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무너지지 말아야 됐을 21만 8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가 무너지니까 바로 18만 원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네.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 저점은 훼손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리들이 엄청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줬어요. 이게 지지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최소한도 비중이 높으니까 더 불안하신데 불안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아, 네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한 번 그리고 반등 하락 A, B, C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1차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을 그린다면 1차 반등을 준 거고요. 그러면 2차 조정이 요 정도든 뭐 여기만 안 깨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 이 종목은 최소한도 다음 자리는 여기 24만 원부터 25만 원 직전 근처에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젊으신 분들은 좀 뭐 공격적으로 배팅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만약에 21만 원, 22만 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한번 30%든 50%든 때렸다가 다시 21만 원 초반 자리가 오면은 다시 채워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네. 그냥 21만 8천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힘있게 거래도 다시 이제 아직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은 네네. 뭐냐? 삼성전자를 먼저 사는 거예요. 기관 애들은 삼성전자의 또 IT 쪽에 대장주나 수혜를 볼 쪽 섹터들을 먼저 사는 거고요. 그리고 네네.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사냥을 끝나고 나면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걸 올라갈 때 누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결국은 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얘네도 외국인이 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면 급한 시세는 기관이 만들고 외국인들은 가마솥처럼 서서히 익어가다가 거기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여기서 이런 데서 슈팅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때 이제 네.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 네. 답이 됐습니까?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면 아마 네네. 좋은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현재 이 저점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5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비중 조절 전략까지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점들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또 종목 리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18일 날 상담했던 종목입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 종목 리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상담 당시에 30만 원짜리에서 신규 매수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40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렇게 7%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의 대장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홀딩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포스코 홀딩스가 가야 될 자리에서 잘 또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또 알래스카와 관련된 그러한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동반해서 움직여주는 뭐 이러한 네. 모습들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알래스카에 납품하는 뭐 철강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무관세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의 모습들이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과정들 속에서 뭐 업황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의 대표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철강 업종의 대표적인 저 PBR 종목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무슨 뭐 넥스트를 휘스트를 사겠습니까? 그거는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애들이 장난을 하는 거고 이러한 종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포스코 홀딩스도요. 제가 18일 날 걱정을 하시길래 오히려 더 사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40만 원은 우리가 봅시다. 자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또 시세를 한번 분출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또 여기서 뭐 물론 이러한 종목이 7, 8%씩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삼성전자 5% 나가니까 결국은 다음 날 조금 숨고르기 하죠. 그런 것처럼 내일부터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 속도감을 조절하면서 올라가겠죠. 전형적으로 바닥을 탈출하고 우상향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지금 주봉상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최소한도 30만 원대 후반 40만 원까지는 홀딩하셔도 좋다.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뭐 한 5, 6% 수익 났다고 홀라당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시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포스코 홀딩스 바닥을 탈출하고 우상향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안 들리실까요? 시청자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좀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청자님께서 좀 상담해 주시는 그런 종목들 보니까 좀 한 가지로만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급하니까 전화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연결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됐으니까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하나 엔진입니다. 네, 한화 엔진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400원에 5%입니다. 네, 26,400원에 5%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될지,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아세요? 예, TV에서. 예. 예. 자, 오늘 하나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쉬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 엔진만이 아니라 뭐 하나 오션,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지주사 한화 할 것 없이 하나자 들어간 것들은 오늘 다 쉬어요. 왜 쉰다고 보세요? 아까 뉴스 보니까 어디더라? 어떤? 안 좋은 얘기 나온 거 있나요? 네, 안 좋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주가가 빠지면 다 이유를 갖다 붙이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조선 방산을 할 것 없이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그네들이 주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우상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계속 출렁출렁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행히 비중 조절을 잘 하셨어요. 26,500원에 몇 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좀 더 가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보니까 원위치. 잠깐만 이런 식인 거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왜 그런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하나 엔진의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요. 딱 이 박스권에서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이시죠? 자, 보세요. 네. 여기 27,500원, 28,000원. 여기 22,000원. 요런 라인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저항 가면 내려오고 빠질 것 같으면 지지받고 돌파하는 것 같으면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또 여기가 빠질 것 같은데 계속 지지받고 또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런데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거나 뭐 할 때마다 거래가 이렇게 대량으로 수반이 되죠. 가장 최근에 엊그저께도 이렇게 거래가 급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또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거래가 급증하고 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뭔가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상승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빙고. 그거예요. 아직 얘는 시세 분출이 안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스가 이렇게 3개월 이상 길면 길수록 가는 힘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오늘 밀리는데 종가는 안 나오는 거래량이지만은 거래도 어제도 고점에서 감소하고 오늘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래는 감소돼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격 24,000원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2, 3자가 보인다든가 그러면 5% 더 매수하셔도 돼요. 24,000원 밑에서는 나 오히려 더 매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네. 만약에 27,500원, 28,000원 돌파를 또 못하면 일부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사고 그리고 27,000원, 8,000원이 안착돼 주면서 거래가 계속 실려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홀딩. 그러면 최소한도 32,000원까지는 바로 가는 겁니다. 목표가까지 다 나왔네요. 대응 전략.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한화엔진 24,000원 아래에서는 매수해서 비중 조절하는 전략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 현대제철이요. 네, 현대제철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4,600원에 네. 14%가 조금 넘거든요. 네, 근데- 15% 가까이 갖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한 5만 원 넘게 제가 사가지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조금 줄여놓은 거거든요. 네, 비중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비중은 늘리고. 네. 근데 이게 조금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은데 언제쯤 할지.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도와드릴게요. 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밀릴 때마다 그냥 무리한 물타기는 안 하시고 그리고 현재 요 정도 가격의 15% 비중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중국 철강 생산 감축이라든가 그 반동빈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업황 개선이라든가 중국 경기 부양 거기에 또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뭔가 지금 현대제철 뭐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업황이라든가 회사 내부적인 어떤 움직임들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네. 보면 되죠. 지금 알래스카 개발이 이제 추진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5, 6년, 길면 10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랬을 때 미국의 현지 공장을 짓는 현대제철 강관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미국에서. 쓰죠. 쓰죠? 다 들어와서 공장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딱 가가지고 우리 현대제철 공장 10조 투자하겠습니다.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네. 기대감이죠. 그 공장을 완공해서 생산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뭐 1, 2년, 2, 3년이 걸릴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권사들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목표 적정 주가도요.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32,000원에서 4만 원 그리고 3월 14일 날 삼성증권에서는 3만 원에서 3만 8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아직은 전체적인 그 적정 주가 3만 4천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요. 지난번에 1차적으로는 뭐 이 투자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순간에 급등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조정을 보이는데 너무 이쁘게 잘 받았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 이게 뭐 별로 힘이 없구나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7,000원 라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바닥권을 탈출해 주면서 여기서 이제 27,000원에서 하방을 잡고 다음 자리를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겁니다. 32,000원에서.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29,000원 28,000원부터 27,000원 라인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일단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해도 된다. 그래서 전체 비중을 이제 27,000원. 궁극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만 유지해 놔도 다음 자리가 여기서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그냥 그 다음 자리는 이 라인이 되겠죠. 37,000원에서부터 여기 이 4만 원 라인까지 갈 수 있는 룸도 생기니까 올해는 이 현대제철로 뭐 빠르면 뭐 상반기 중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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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십시오.
네, 현대제철 현재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8,0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한 가지 업종에 이렇게 집중돼 있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종목들이 지금 뭐 계속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바닥에서 탈출하거나 고점에서 밀리거나 새롭게 또 부각되거나 갈듯갈듯하면서 안 가거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이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기다렸다가 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사기보다는 바닥권에서 탈출을 하면서 1차 눌림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분할 매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 또 상담을 주셔서 또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님께들도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